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주제가 뭐죠?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이 지금 대놓고 지금 위헌적인 법을 위헌하는 네. 이제 그런 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시사 토크 시간에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죠. 국회의장 김진표가 예. 국회법 제112조 예. 3항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예. 정청래 의원의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 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방위라는 것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이었습니다. 그 과방위 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이 했고 국힘당의 장제원 의원이 행안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반반씩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2년 지금 이제 2년 그래서 맞교대하기로 했지 이제 1년 있다. 그렇죠. 작년에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지금 남은 임기 1년 동안 행정안전위원장하고 그거를 그 장제원이 했어요. 그리고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이 했는데 서로 맞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작년에 그 법사위를 준다고 약속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그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넘기고 지금 이것도 서로 맞바꾸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러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약속을 어기고 정청래 의원을 행정안전위원장에 임명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원이 와서 그 30일 위원회를 전원위원회 하기 전에 정청래 의원에게 와서 박광원이 그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그 사직서를 써라 사임서.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으로 옮겨가니까 사직서를 쓰라 그러는 거다 하고 써냈어요. 근데 30일 날 회의를 딱 하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의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써냈던 사직서를 도로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안전위원장으로 못 가면 그 과방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찾으러 갔더니 국회 사무처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사직서 냈는데 이게 약속이 틀려지니까 자기가 받으러 갔는데 이걸 안 주고 그러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국회에서는 또 어떤 절차가 있냐면 이게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될 때 장제원은 과방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정청래는 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의가 있으면 손을 들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는데 국회의장 김진표가 일단 이의가 있어서 손을 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싹 까뭉개고 그냥 그대로 장제원은 과방위 위원장으로 두고 정청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회법 제112조 3항이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청래가 그 행안위원장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청래 의원이 말하자면 이제 그 대의원이 지금 한 명의 평당원, 권리당원 50명 분을 행사하고 또
당원이 늘어날수록 100명분을 행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대의원제, 한 명의 대의원이 50명의 권리당원을 행사하거나 100명의 권리당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청래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반대를 할 수도 있죠. 그 뭐 새로운 그 대의원제도 없애자고 하고 뭐 이런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죠. 국회의장이 법을 어기는데 거기에 동조를 해서 민주당의 상당 위원들이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에 임명되는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국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작은 문제가 아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국회법을 어기면서 장제원 의원은 꽈방이 시켜주고 정청래 의원은 약속을 어기고 행안위원장 시켜주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법을 어겼는데 법을 어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헌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은 헌법 위반하는 것이죠. 국회의장이 앉아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을 어기면 큰 것도 어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월권이나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 판에 행정부만 나무랄 것이 못되고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국회법을 어기고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이 국회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국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 여기 그 국회법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112조를 보게 되면 112조 3항 예, 여기 보게 되면은 표결할 때는 뭐 1항이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항에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있을 때는 기명 또는 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항이 근데 3항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함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이나 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3항을 어겼네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손을 든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싹 무시하고 표결에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이 국회의장이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회법을 어긴 것 자체는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가처분을 내겠다고 하는데 가처분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그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청래 의원이 나서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표를 못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꼼수를 써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옆구리 찔러가면서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국회의장이 지금 선거제도를 고친다고 들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소선거구 말고 뭐 딴 거 뭐 중대선거구제인가 뭐 그다음에 권역별 뭐 비례대표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 왜 국회의원 선거법을 고치냐 했더니 뭐 그 비례성, 대표성 뭐 그 국민들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선거 그 제도를 고친다고 하는데 선거제도 100번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길이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 김진표가 국회법을 어겼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탄핵감이거든요. 탄핵인데 법을 어겼으니까. 탄핵에는 국회의장 탄핵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국회의장이고 법을 어기면은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국회의장을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뭐 그 소위원회에서 올라오면은 지멋대로
그 안건을 본회의에 그 회부했다가 또 안 했다가 또 뭐 어떤 거 마음에 안 들거든 다시 의논해 오라는 동 이런 월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국회의장이 하는 것은 이 국회의장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게 작은 문제고 큰 문제고를 떠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작은 것도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이런 탄핵제도 없으면은 국회에서는 이게 제도의 공백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잘못할 때는 탄핵을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왜 국회의장을 탄핵을 못해? 제도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는 것이죠. 그 국회 윤리위원회에다가 올릴 수는 있죠. 아니, 윤리위원회에 올려도 이 솜방망이 윤리위원회 처벌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그냥 윤리위원 좀 법을 어기는데 무슨 윤리예요? 윤리라는 것은 도덕에 관련되는 것이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윤리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는 범법이거든요. 이 범죄거든요. 어떻게 국회의장이 법을 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요즘 윤석열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 뭘 한다고 하는 거니? 대법원 법관을 임명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은 그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식적으로만 사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은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자기 마음에 대통령실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뉘앙스를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임명 안 하고 그 김명수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지. 지가 이제 대법원장 또 이제 그렇죠. 선임해서 지가 시킨 대법원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대통령이라고 앉아서 법원을 자기가 간섭하려고 하고 전에도 누구냐 그 북한에서 내려온 국회의원 태영호? 태영호 태영호하고 연관돼 가지고 국회도 대통령이 간섭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마당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온갖 지금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중에 탄핵돼서 얘는 내가 볼 때는 불법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불법 내가 볼 때는 혐의를 한 1000년쯤 선고받을 것 같아. 온갖.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만 나무라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방박하며 똥 싸는 거예요. 국회도 마찬가지다. 김진표도 이렇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장제원은 오케이, 정청래는 이것도 국힘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다수가 이 국회의장에 동조해서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행안위가 지금 민주당 수박들이 지금 총 걸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대의원제 폐지하고 지금 그런 걸 하는 거거든. 근데 이재명이 하고 그것을 주장을 개딸들이니 이런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개딸이라든지 그야말로 여러 가지 포퓰리즘 같이 해서 당원들을 갖다가 당원들의 그 권리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그게 없어지잖아. 네. 기득권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이 바깥으로 나가게 그 다음에 되니까. 결국 또 정청래가 오게 되면 지금 경찰국 폐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다음에 선관위원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찰 집회 폭력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개혁적 입법을 막 추진할 거란 말이야. 그게 안 되거든. 지금 얘네들 수박들 지금 국민의 표현이에요. 지금 하는 그렇죠. 짓이. 예. 지금 그 개혁을 못 하겠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지금 당원들이 권한이 높아지게 되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하는 거지. 맞죠. 그런데 정청래가 그 행안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이게 지금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이번에 이 국회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냥 의견을 어떻게 개신한다.
그리고 어떤 걸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것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것도 국회의장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장의 범법행위 그러니까 정청래가 분명히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표결에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113조 112조 3항에 분명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까먹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꼼수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통 문제 아니죠. 왜냐하면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기면 도대체 어떡하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를 그 처벌 규정이 아마 없는 게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예 조항도 안 만났을 거야. 세상에 그럴 일이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윤석열이 법에도 없는 법관 거부권, 대법원 법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뉘앙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슬슬 흘리고 있고 국회에서는 대놓고 국회법을 어기고 있고 이게 나라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누가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얼마 전에 뽑힌 박광원이 있습니다. 이 박광원이 한 행위가 있는데요. 이 박광원은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 때에 사무장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사무처장인가 뭐 이런 걸 맡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박광원이 와가지고 정청래 보고 그 사임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청래는 행안위원 되니까 까방이는 사임서 내야지. 그러니까 박광원이가 술을 쓴 거지. 예. 아주 교활하네. 그렇죠. 면접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분위기 잡아가지고 장재원은 꽈방이를 주고 그리고 정청래한테는 사임서 받아가지고는 행안이 안 주고 이러는 거예요. 정청래가 바보지 그러니까 그 꼼수를 이게 이낙연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아직 꼭지가 덜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술수를 쓰는 거다. 그러면 이게 진짜 약속이 이 국회의원들이 이 수박들은 지금 거의 뭐 야바이꾼이네.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가 이거 쏘갔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낸 사임서 사임 철회서를 써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국회에서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받지 않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도 손을 들어도 묵살당하고 이게 현재의 국회예요.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것이 이렇게 대놓고 법을 어기면서 선거제도 바꾸자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를 뭐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이제 뭐 이런 걸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 어기는 것도 대표성, 비례성, 책임성을 높이는 건가? 이제 이렇게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것이고요. 아니면 김진표나 아니면 지금 그 민주당의 다수 이번에 정청래 행안위원장 임명한데 반대한 이 수박들은 소선거구제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어기고 법을 어기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 이 문제가 국회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긴 데 대해서 이 국회의장이 제 할 일을 못했으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없으면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가 국회의장의 그 범법 행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국회는 더 이상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국회의원의 지금 법에는 지금 없는데 네.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따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있다고 내가 볼 때. 아니 이거는
윤리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이것은 탄핵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은 윤리를 어겼을 때 하는 것이지. 근데 징계 법을 요구와 어겼는데 무슨 회부는 윤리? 의장이 하도록 돼 있어. 또. 아니 그러니까 이 의장은 회피되고 부의장이 징계위원회에 넣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 안에 윤리위원회에 맡겨가지고 일이 될 것이며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수가 나서가지고 정청래 의원을 밟고 있는데 국회 안에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이게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지. 종이 쥐머리 못 깎는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탄핵 절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법을 어겼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이 없잖아 지금. 없으면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국회의장이 지금부터 범법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헌법- 절차가 없어요. 아니, 절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된다니까. 아니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 조항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법에 명시되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아니다. 이게 법으로 명시화되지 않아도 인권은 이것이 그렇지. 인권 기본권이지 그거는. 기본권의 경우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이거 완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죠. 아니 국회의장에 앉아서 국회법을 어기는데 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국회 안에 윤리위원회 이런 데 회부해가지고는 그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묻고 지나가야 하는데 탄핵감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선거제도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 이것들이 이게 그런 지금- 법을 안 만들었지. 국회의원 탄핵의 절차가 지네들 법을 만드니까 바로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견제하는 거는 국민들이 돼야 되는데 이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명 과두, 300명의 과두 정치, 과두, 그러면 300명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그 탄핵하는 그런 법률이 있나? 그러니 제가 드린 말씀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게 기미가 딱 보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 그냥 불법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하면 되거든. 국회에서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붙여서 드리는 국회법을 말씀이 개정해야 돼. 그렇죠. 그래 이 국회가 국회법에서 의장을 탄핵하는 안을 넣으면 되지. 그렇죠. 국회가 너무나 무능하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삼권 분립의 국가잖아요. 윤석열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국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뭐가 걱정이냐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1950년 말이에요. 김일성식 독재로 가진 않겠죠? 이게 이제 민초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이것을 왜 걱정하냐?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 분립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지멋대로 독재를 할 것 같으면 이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나서가지고 독재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아리 없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오염수 방류 거기에 묵인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윤석열이 그 말 듣고 뭐를 하겠습니까? 또 뭐를 하냐? 그러니까 난 지금 탄핵을 발의 안 하는 게 희한하다니까 160만 갖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헌적인 발언 그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실에서 법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이런 소리 하면 이건 완전히 위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바로 탄핵 절차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탄핵안을 예를 들면은 김용민 위원이 예? 그걸 했대요. 한데 아무도 그걸 안 해준 거야 동의를.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를 했더니 민주당, 국힘당 아예 제쳐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안 한다는 거야,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하고 싶으면 오히려 김영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니만 그렇게 튀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럼 왕따로 다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개혁 의원들을.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이거 억울하다. 나는 법적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민주당 말아먹을래? 이런 소리나 다음에 우리 당이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표 깎아 먹는다. 이런 소리 한다고 하고. 자,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앉아가지고 엄포만 놓고 있는 거죠. 또 뭐냐. 아시겠지만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날 자기가 뭐 위장 전입을 하고 뭐 이런 게 국회 청문회 자료가 있는 것을 또 탐사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서 야 그런 건 개인정보인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있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청문회 자료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죠.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강욱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가 정보 줬지 이렇게.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 최강욱 압수수색에 한동훈은 성역인가 이렇게 이제 그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국민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법무부에서 부당하게 압수수색하면은 부당한 압수수색을 한 자를 검찰을 붙들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탄핵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법을 어기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동훈은 성역인가 이렇게 이제 큰 소리만 치고 있다. 국회 탄핵은 과반 수면 되기 때문에 이상민 처벌 받잖아요. 그렇지. 그 민주당 단독 돼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 근데. 그런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김용민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만들었을 때 협조를 안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그냥 또 입은 다물고 있지 않네. 또 나중에 표를 얻어야 되겠으니까 이제 하는 척은 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억지 주장,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억지 주장을 앞세워 국회와 언론을 탄압하지 말라. 이렇게 그 민주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하고 법무부가 국회를 탄압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국회가 할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했으면 지네들이 탄핵권을 갖다 해서 바로 잡아야지. 그건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 안 하면서 아이고 좀 그러니까 선처해 주세요. 이거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마치 자기네들이 아니 국회가 얼마나 희말이 없었으면 대통령은 국회를 탄압하지 말라 이렇게 탄압하면 국회가 나서가지고 누가 탄압을 하냐.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것들 뭐 나 탄핵도 못 놀리는 놈이 무슨 뭐 까불고 있어. 이런 데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특활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국회에서 그 특활비 지침을 달라 그랬거든. 특활비 그 사용 지침을 법무부한테 달라 그랬더니 못 주겠다는 거야. 수사기밀이라고. 지침도 못 줘. 그런데 썼는 내역도 안 주고. 그러면 아니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으면 그거를 시행을 안 한다. 이것은 범법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누가 범법이냐. 한동훈이 책임이 있으면 한동훈을 탄핵해야 되고 이 범법자 검찰 법무부에서 이렇게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될 텐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 제한법에 협조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특활비 검증 가로막는 한동훈 법무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아니 헛소리죠. 저번에 그 양재택인가 왜 저기 윤석열 김건희하고 같이 그 유럽에 그때 이제 여행 갔었잖아요. 동유럽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최은순이가 그때 그 2천만 원인가를 예. 그 미국의 마누라한테 보내줬다고. 양재택에. 근데 그 돈을 나중에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검사 그 특활비 빼서 갚았다. 이렇게 할 또 아예 특활비 빼서 갚았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 근데 참 개인 빚을 검찰 특활비로 2천만 원을 빼서 했다고 그 아예 대놓고 얘기했다니까. 공소시효 지났다 이거지.
특활비 빼서 가보자. 전에 홍준표도 자기 말로 그 특활비 빼갖고 줬다 그러고 이것들이 나라 돈을 자기네들 그렇게 쓰면서 법인카드 저 이재명 마누라가 뭐 4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소고기 사 먹었다고 그 난리를 치고 7만 원인가 모르겠다. 그러고 아니 차기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그거 누구냐 그게 이동관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자녀 학폭에 뭐 이게 뭐 머리를 책상에다가 몇 300번 찍었다. 300하고 자 그렇게 자격이 없으면은 못한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그 사람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이제 이게 자격이 모자라다 싶으면 바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 그 오염수 그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면 당장에 그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그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처를 국회에서 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제 조처는 하지 않고 헛소리만 남발하고 있다. 아무런 그 효력 없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상대의 그 허점을 공격함으로써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피는 안 붙이고 앉아가지고 헛소리만 남발하는 이 국회. 아니 그리고 법을 만들면 돼. 자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안 되면 예? 그러면 대통령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바꾸면 되거든. 그거 안 하잖아. 그렇죠. 지금 뭐 마음대로 지금 뭐 국회가 뭐 청문회 해서 뭐 니네가 뭐 채택을 하든 말든 나는 그냥 막 그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당 민주당이라는 것이 이번에 정청래 의원의 행안 위원장이다. 거기에 앉지 못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행태가 이게 아무것도 이 민주당은 할 수가 없다. 다음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3분의 2가 됐건 뭐 2분의 뭐 과반수고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절대 주면 안 돼 표를. 나는 차라리 제2의 지금 이제 신당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새로운 지금 촛불 정당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촛불 정당이나 이런 쪽으로 좀 몰아주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지금 박살 내야 돼. 그런데 그거는 1년 뒤잖아요. 당장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고 당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장에 이 국회를 지금 뭐 큰일 났다니까. 지금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서 180배 그 세슘이 우럭이 180배나 그 기준치 초과해서 잡혔는데 그 도쿄전력이 그 새끼들 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물고기들 바깥에 못 나가게 그물을 치겠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얘네들? 후쿠시마 옆에 그물 치. 아니 오염수가 지금 바다 나가는데 그 물고기만 못 먹게 잡으면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오죽해서 일본 국회에서 너희들 검증 엉터리로 했지. 밑에 물 안 뜨고 위에 물만 맑은 물로 떠가지고 했지. 이렇게 국회에서 일본 국회에서 아니 그게 그 오염수가 그 세슘이나 이런 애들이 무거워갖고 분자가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위에는 깨끗하지 밑에 저 삼중수선이 뭐 세슘이 이런 거 다 가라앉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니 그래서 뭐 후쿠시마 얘기 나오는 게 하면은 지금 내가 그때 그 지금 소금값이 또 소금 얘기? 그 얘기가 오늘 방송 타그래 갖고 시중에 지금 20kg 소금 구하기가 어렵다니까 지금. 지금 막 사재기하는 갖고 정신 없어. 지금 뭐 소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멸치 같은 거 멸치도 오염되잖아. 그러니까 멸치 그 다음에 그 미역, 다시마. 동이 났네. 지금 지금 빨리 저기 우리 재고에서도 빨리 지금 주문해 지금. 20년째 사놔야 되겠네. 아니 지금 살 수가 없다니까 지금 재고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쿠팡에도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나는 그거 미리 알고 2만 원대에 샀는데 지금 4만 원이 넘어. 아, 그러니까 아직 4만 원밖에 안 해요?
아니 그 다음에 구하기 없다니까 품기라니까 문제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임명되지 못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은 범법을 했고 국회법을 어겼으니까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을 어겼거든요.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범법에 동조했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면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개선하겠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그래도 국회 김진표가 그랬어요. 국회의원은 정당 공천권의 노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자기가 볼 때 이 노예인 녀석이 손들고 까불고 있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참 그 혁신위원회라고 네. 그 이래경 이사장 아니 지금 천안함이 그 조작됐다는 얘기는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가 늘 해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 침략하게 러시아가 물론 우크라이나를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된 게 미국 놈들이 나토에 갔다가 가입을 갔다가 막 그 이렇게 부추겨 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방에서 러시아 적대시하는데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나토 편으로 하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바로 적이 되는데 그걸 가만 놔두냐고. 그 미국이 시킨 거거든. 지금 미국의 대리전이에요.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나는 그 생각하는데 이내경 위원장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아니 그런 것은. 근데 그거를 의견으로서 자기 의견. 그렇지. 자기 의견을 그것도 얘기를 못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아니 국힘당 거잖아. 놈들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민주당 놈들이 제일 반대를 한 거야. 그렇죠. 민주당 내부의 그 홍영표 같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박광훈이 이번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그걸 완전히 이래경을 그리고 김남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완전히 문제성 있는 인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박광훈 이게 이낙연계예요. 이 사람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박광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겨레 신문에서 다양성과 조화성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박광훈이 얘기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실제의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성. 그러니까 천안함이 이게 폭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박광훈에게는. 아니 그 헌법의 기본권이에요. 표현의 자유. 그렇죠. 사상의 자유. 내가 양심의 자유.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내경 이사장의 그 발언은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의 기본권이라고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그게 바르든 틀리든 간에 그렇지. 자기가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그럼 내가 있는다. 국가기관이나 뭐 이런 데하고 다른 의견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 박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서 내가 다양한 의견을 근데 요번에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그 이렇게 된 게 저기 그 누가 한지 아세요? 나는 저기 우원식이가 이내경 이사장을 추천했다고 봐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보면은 일촌 공동체 설립자 이내경 혁신위원장을 누가 추천했는가? 나는 사실 이내경 그 위원장의 그 혁신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나는 사실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100% 난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내경이 누가 했냐면은 나는 지금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이 올 거를 알면서도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누구냐면은 그 우원식이라고 강력히 추정합니다, 저는. 추측이에요. 추측.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 경선에 우원식이 그때 선거대책위원장인가 본부장인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내경 이사장하고 그 우원식은 같은 민평연계예요. 김근태 쪽에. 같은 민평연 그 단체 소속이라고.
그 김근태 계열 쪽을 하고 이내경 이사장이 김근태 거기 그 김근태 무슨 뭐 사업회 이런 데다가 그 장을 맡고 있고 우원식도 그거 맡고 있고 그래갖고 김근태 그 민평연계라 그러거든 그쪽을. 민평연. 거기에 같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2007년도에 일촌 공동체를 만들어요. 우원식하고 아니야 이내경 이사장이 이내경 이사장이 독일 무슨 그 사업체를 갖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만 40억을 받아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 양반이 CEO로.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촌 공동체를 2007년에 만들었는데 우원식이가 이 노원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전국 조직이고 노원 센터라 그래서 노원 조직을 만든 게 누구냐면 우원식이에요. 그래서 2009년 여기서 사진 보시면 일촌 공동체의 하나의 지분에서 그래갖고 2009년 4월달에 요 기소식을 하는데 우원식이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데 요 앞에 요 동그란 원 안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 이내경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때 와서 하신 말씀이 그 이내경 이사장이 일촌 공동체는 마음을 모아내는 운동으로 지혜가 모으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출사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이걸 잘 아냐면은 이게 지금 일촌 공동체 관련해서 노원에서 우원식이가 엄청나게 그 해먹었다 그래갖고 지금 그 여기 노원 바로 세우기 주민연대에서 이 일촌 공동체 이름으로 우원식이가 자기 마누라 그 자기 처남을 대표로 또 자기 대표 시킨 다음에 거기서 보조금 사업을 수주를 해서 마누라한테 다 줘요 100%. 부인을. 그걸 고발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무혐의 처분은 나긴 했지만 뭐 증거 부충고 쪽으로 하면서 명백한 사무총장께서 그렇죠. 고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사건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것들이 지금 무마해서 지금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우원식 관련해서 우원식의 밀실 정치, 세습 정치, 학연 정치를 규탄한다 그래갖고 저번에 그 지방선거 때 이영규 노원구 이 의원이 막 고발하겠다고 뭐 증거 갖고 있다고. 우원식의 노원이 그 국힘당이에요? 아니 저기 민주당 쪽에서 구현 한번 했었어 이 사람이. 근데 비례인가를 모르고. 근데 다시 이제 재선을 하려고 이제 지역구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컷오프 시켜버린 거야 우원식이가. 그래놓고 자기 그 뭐 운전기사인가 뭐 누군가를 자기 신복들을 또 거기다 올려놔서 이번에 그래서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이영규 의원이 이제 구의원에 나가서 막 발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우원식이 여기 완전 상황으로 하면서 우원식이 여기 그 일촌 나눔 하우징 관련해 갖고 하여튼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 상황을 잘 알거든. 그래서 내가 일촌 공동체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내경 씨하고 그 우원식하고 같은 그 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저기 그 주권자회의라든지 이런 뭐 그 원로들이 뭐 추천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원식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이 배후에 있어서 그 혁신위원장 자기 사람으로 집어넣고 자기 기득권을 갖다 계속 강화하려는 또 꼼수로 했다라고 보는 거지 나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그런데 이내경 이사장님 100년 세상. 다른 100년. 다른 100년이 다른 100년. 이게 지금까지 100년하고 우원식하고는 뭐 성향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뭐 추천을 했는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관성은 있네요. 김근태. 그렇지. 그 단체를 통해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지금 국회의원 지금까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의 했던 위법성, 위법적인 거나 국회법 위반 아주 대놓고 지금 하고 있고 제112조 제3항 한동훈 윤석열은 지금 대법원도 무시해, 그다음에 국회도 무시해, 헌법 온갖 법 다 개무시하고 나를 갖다 누가 탄핵을 시키겠냐 이렇게 지금 방방 뜨고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면은 민주당 힘 단독으로라도 탄핵시킬 수 있는데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그냥 헛소리만 남발하고
네 하지 말라고 뭐 앉아서 무슨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하긴 오염수 방류 고민하지 문제 뭐 말라. 지금 나라가 지금 네. 지금 이 외교권을 잃게 되게 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옛날에 그 일본 놈들이 우리 할 때 뭐라 했어요? 외교권부터 박탈했잖아요. 의사보호조약이니 이런 거 그러면서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외교권은 지금 완전히 미국에 다 넘겨줬지. 그 다음에 국방도 다 넘겨줬지 미국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일본까지 넘겨줘. 그래갖고 상당히 종속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 같아 나는 지금이. 그래도 아무 걱정 없죠.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 때도 그럼들 그러니까 나라가 다 팔아먹고 있었어요. 이것들 지금 나중에 뭐 자기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 같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살았잖아요. 참. 나라 팔아먹어도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또 나라 팔아먹어도 뭐 지지하겠다는 그래서 개돼지 친일파. 같은 저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만 불쌍하다. 독립운동은 하면 불쌍해져.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참 나라가 참 걱정되고 망조가 들어서 참 걱정인데 하여튼 뭐 물분을 토해도 어떻게 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질 않으니 방법이 없네. 어떡하나 이거. 그냥 노예가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다시 한번 들고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은 기댈 게 없어. 옛날에도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도 시민들이 이뤄낸 거지 국회의원이 그네들은 집회현장에 서는 안 왔어요. 그렇죠. 그건 옛날부터 그랬지. 일본 놈들 쳐들어올 때 관군이 막아냈으니까 승병들 뭐 이렇게 민병대 이런 사람들이 막아냈어요. 자 지금까지 목요 시사 토크 시간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